오늘 제목이 두 손 두 발 든 한명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명회가 누굽니까? 조선 최대의 모사꾼이고 아부 아첨을 떨었던 한명회 교활한 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명회를 능가하는 사람이 호박홍 홍준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홍준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그동안 국힘당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탈당을 했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해서 항상 국힘당을 그쪽 그리고 그쪽 당이라고 불러왔었는데 요즘 넌더리가 날 정도다라고 얘기해왔던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원처럼 당원도 아니죠. 애정을 갖고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는 해산하는 것이 맞다.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아니 침을 뱉어도 유분수지. 자기가 보수를 지켜왔고 그 당을 30년 동안 지켜온 보수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당은 없어져야 한다. 마치 청부살인 교사하듯이 정청래에게 국민의힘 해산을 교사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존재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가 연일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가 국힘당에 대해서 갑자기 애정이 생겨서 그랬는지 국힘당에 대해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야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통 보수의 맥이 끊긴 당이 잡당들의 난투장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혹시나 장동혁에게 입에 혀처럼 놀려주면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서 장동혁에게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이가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뺄셈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당의 원로라든가 관심 있는 주위의 어른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덧셈 정치를 해야지 뺄셈 정치를 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폭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고박공 홍준표는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 놓으려고 지방선거는 이길 수가 없다. 이참에 당을 제대로 올바로 세우라.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장동혁을 부추기고 선동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원도 아니고 그동안 해산시켜라 독소를 퍼붓던 홍준표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장동혁 비위를 맞추면서 코박홍다운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홍준표는 입만 열면은 내가 정치 경력 30년이고 보수를 지켜온 원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자. 그러면서도 홍준표는 투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 단물만 빨아먹었던 빨대를 보수 쪽에 꽂고 누릴 것을 다 누려온 그런 이중인격자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나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홍준표는 뺄셈 정치를 해왔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홍준표는 장동혁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홍준표가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군이 있었고 정치적인 동지가 있었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까운 예로서 30년 정치 동지라
형님이라고 불러왔던 김문수가 당 대표 떨어지는 순간에 문수영 부르다가 김문수는 대선 때도 떨어졌고 당 대표전에서도 당도 말아먹었다. 이런 독설로서 김문수를 걸레 조각 버리듯이 버렸던 안면 몰수했던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배신은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문수가 당권 도전에 나섰을 때에 홍준표가 하던 그 독설, 김문수를 윤석열에 빗대면서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할 말이 없다. 당 대선에서 떨어지자 말자 당 대표에 도전하게 되니까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문수형이 꼭 당 대표가 돼야 한다. 이중적인 한 입으로 이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돌아서서는 문수영 하면서 정치적 30년 동지를 꺼내들고 당 대표가 되면은 혹시나 내가 보수 쪽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아부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한 입으로 이런 독설과 아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이 홍준표의 진짜 얼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한 명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과 독대자리 만들 때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부 아침을 떨다가 탄핵이 되니 용병이 당을 완전히 망쳤다. 독설을 퍼붓지 않았었습니까? 배현진, 제가 정치적인 우군 동지가 있느냐 여쭤봤는데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립니다. 배현진을 처음으로 영입했을 때에 심지가 깊은 여성 커리어 우먼이다. 축혀 세웠다가 딸처럼 여겼더니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라고 배현진을 몰아세우지 않았었습니까? 또 류여해 교수 여러분 생각나시죠? 홍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최고 위원 역할을 했던 류여해 교수. 주막집 주모 발언으로 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류 최고가 홍준표가 자신에게 성추행하고 출석을 방해했다라고 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낸 적이 있었죠. 이러자 홍준표가 보인 반응은 아주 발끈했었죠. 아니 어떻게 대학 교수를 지낸 여성에게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지 류 전 최고는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주막짐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아니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여성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볼 때에 저는 이재명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형수와 김부선에게 하던 그 막말 쌍욕이 떠올랐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쓰레기 인간 말종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와 정치적 동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재명이 대선판에 나서면서 홍준표가 그때에 중도 탈락하는 그런 이변을 보였었죠. 그럴 때에 홍준표가 내 정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따리 싸들고 하와이로 골프 치러 도망을 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한 얘기가 이재명의 입에서 존경하는 선배님 소리를 한번 했었죠. 저는 이때 순간적으로 이것도 혹시 박근혜를 올렸다가 뒤통수 치는 그 발언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정치를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무척 아쉬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홍준표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선배님의 국가 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 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저는 홍 선배님과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문수와 맞붙게 되니까 아주 편한 상대였다라고 비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었다. 사법화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내가 피고인 자격으로 선거에 나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골프 치러 보따리 들고 미국 갈 때에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은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 대통령 되고 나서 홍준표 불러다가 막걸리 대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잔치를 홍준표나 이재명이나 똑같이 하는 인간 말종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이재명의 말을 듣고 서로 사기치면서 거짓말하고 이재명과는 죽이 맞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홍준표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익을 찾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존재죠. 한동훈이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도 싸잡아서 독하게 비난을 했던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면은 문수형 하면서 정치적 30년 동지를 내세워 국힘당에 비집고 들어가서 무언가 한 자리 해보려고 꼼수를 피워왔다가 그것이 깨져버리게 되니까 또다시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국힘당을 독하게 더 매섭게 몰아치지 아니했었습니까? 아무리 낯짝이 두껍더라도 어떻게 15대던 장동혁에게 나 좀 봐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이가 자기를 키워준 한동훈이를 내치고 목을 자른다. 그리고 한동훈뿐이겠는가? 흔히 말하는 한동훈 쪽 사람들 하나 둘씩 김정혁이, 배현진이, 정성국이까지 제명 아니면 제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기회는 바로 이때다. 안면 물사고 내가 코박콩 아니겠는가? 코를 땅에다 대고 박으면서 아부하는 홍준표 아니겠는가? 바로 장동혁에게 지지 발언, 아부 발언을 떨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 직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 보수 진영을 귀멸시킨 용병 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당의 재기는 요원하다. 그러면서 장동혁에게 주문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 내용하는 것, 내홍치고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지 지방선거는 관심 받기다. 관심을 놓아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을 괴멸시킨 두 용병의 인질이 되었던 국민의힘이 용병 세력을 척결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혁신 아니겠는가? 장동혁이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눈앞의 지선 신경 쓰지 말아라. 어차피 이재명 목 아니겠는가? 장동혁은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제거 작업에만 신경을 쓰고 완전히 당을 장동혁 체제로 바꾸라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재명을 닮기는 확실히 닮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보수를 가장한 보수의 회색 분자 홍준표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홍준표는 아주 교활하고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최대 모사꾼이자 교활한 자로 아첨아부의 달인 한명회를 꼽고 있는데 그 한명회가 다시 이 땅에 환생해 온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박홍 홍준표 이 말을 전하면서도 저는 왠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